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민관 학연 협의체, 충남 친환경 농업발전협의회가 지난 12일 출범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순계 충남 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장 그리고 이지원 충남 유기농업협회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도 미뤄지고 또 급식도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업인들이 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대책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친환경 하시는 농민들 자체가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 연구센터에서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그 토양병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특허를 받은 건데 그 균주를 갖다가 예산 지역 친환경 그 유기농업 협회 회원들한테 저희가 12헥타분 쪽 하우스 200동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개발한 이 특허 미생물은 앞으로 미래에 많이 이제 친환경 농업 쪽에 쓰일 그런 네. 약재들인데 현재 전국의 그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 21종의 그 미생물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충남이 6종을 개발했거든요. 거의 30% 정도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충남 농업이 친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을 지금 17종이 지금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것을 농민들한테 보급하지 않고 기술 이전을 좀 해가지고서 업체에 줬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새로 개발된 그런 농약 미생물들은 저희가 농민들한테 특히 이제 친환경 농민뿐만 아니라 네. 일반 관행 농민들한테 저희가 보급을 해가지고서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관행 농업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네. 네,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충남이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무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농업 분야에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떤 대책 마련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계신지요? 네, 그 농업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꾸러미 사업 등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여러 농가 출하 직전이 네. 그 농산물을 이제 갈아엎는 로터리를 치는 상황까지 연계가 됐었고 또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대비책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심각한 결과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네. 농민단체들은 모여서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친환경 농업의 존립을 위해서 자립과 농민들의 보호를 요구하는 6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의 개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센터장님 관련 기준이나 제도가 좀 있습니까? 예,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자연과 인간이 이제 공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생태계를 이제 보존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갖다가 이제 증진시키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 쪽에 관련된 것이 무농약, 그다음에 저농약, 그다음에 유기 쪽에 있었는데 2016년도 1월 1일자로 저농약 쪽에 대한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무농약 쪽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제초제동 유기 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 비료를 갖다가 기준량의 3분의 1 이하를 가지고 생산하는 농산물을 저희가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기 농산물이라고 하면 그 제초제라든가 유기 합성 농약뿐만 아니라 화학 비료를 갖다 전혀 생산하지 않고 생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무차장님, 이 충남 지역 친환경 농업 그리고 유기농업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도내 친환경 농업인으로 지금 등록돼 있는 농가 수는 4,272명입니다. 1919년
그 작년 도내 무농약 인증으로 등록된 농가는 1,344건이고요. 네. 유기 인증으로 등록된 건수는 515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 호수로는 무농약 인증 농가가 2,250농가, 유기 인증 농가로는 2,022농가가 지금 등록돼 있고요. 도내 친환경 면적은 19년 기준으로 5,200헥타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19년도 기준으로 지금 43,100톤이 생산이 됐고요. 네. 16년도 대비 친환경 면적이 지금 한 900헥타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출하량도 7,500톤 정도가 지금 16년도 대비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15년도에 전농약 인증이 폐지되면서 유기 인증 농가 수는 늘었습니다. 충청남도에 유기 인증 농가는 늘었는데 반대로 무농약 농가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와중에 조금 말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무농약 농가 수는 줄었는데 무농약 면적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냐면 소농에서 이제 대농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친환경 신규 농가의 발굴과 또 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센터장님, 이 친환경 농업 규모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충남도청에서는 그 금년까지 그 제4차 친환경 농업 그 육성 5개년 계획을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5차 그 친환경 농업 그 육성 농업이 추진될 계획인데요. 일단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지원 사업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 보전 직접 지불 사업, 또 유기농 및 그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 그다음에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보급 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 농경지 비옥도, 중금속, 그리고 농약 성분 분석 및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그 실태 조사, 교육, 훈련, 그리고 기술 교육 쪽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런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 충남 친환경 농업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기구인지 또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친환경 연구 농업센터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3년 동안에 국가와 지방과 국비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50%씩 네. 모두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 친환경 연구센터가 현재까지 9개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네. 유일하게 그 농업기술원에 설립된 것은 저희 충청남도가 처음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대학교 쪽에 그것이 설립이 이렇게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월 12일 날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모두 16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단체인 그 친환경 농업 협회, 친환경 그 농업인 연합회, 유기농업협회,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와 충남도청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으로서 이렇게 또 16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발전협의회가 해야 될 주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충남을 그 유기농업 선도 지역으로 뭐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게 애로 기술 이것들을 네. 이제 발굴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 발전을 위한 뭐 정책 제안,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의 운영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전국 제1의 친환경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이 설립이 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실제 농업인들도 이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많이 느끼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충남 친환경 농업발전협의회 출범의 의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친환경 농업인의 구심점은
농사를 짓는 농민 스스로였었죠. 극하고 이 친환경 농업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정해주는 길이 아닌 농민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길을 택한 것이 친환경 농업이었었는데요. 네. 이 친환경 농업을 같이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고 또 발전시켜줄 합리적인 그렇게 하고 종합적인 그런 특별한 단체가 필요했었습니다. 아주 절실히 필요했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또 오롯이 또 친환경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아주 당당한 그런 단체로 이 충남 친환경 농업 발전 협의회가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친환경 농민을 위한 공정하고 당당한 단체가 늘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협의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애로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발굴하고 네. 그것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민 단체와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쪽에 역점을 둘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기농업 연구 쪽에 대한 것을 점차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네. 친환경 연구센터가 현재 유기농업 쪽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한 30%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50%까지 좀 확대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연구센터에 종합 분석실을 별도로 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농산물의 잔류 농약 분석,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자재 효능 분석 이런 쪽을 갖다가 집중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교육 쪽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단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 쪽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하고 이 농민단체하고 연계해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을 갖다가 앞으로 저희가 담당을 해서 농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판로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앞으로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계획 밝혀주셨는데요. 네, 사무처장님, 농업인으로서 기대감도 참 크실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친환경 농업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50년, 60년 정도 하신 분들이 지금의 1세대라고 하면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계승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의회가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 검증된 올바른 정책을 친환경 농업인 또는 관련된 전문 연구 시설들의 발전 유지를 위해서 큰 몫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친환경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혹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나 연구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참외하면 어느 지역에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예산 사과 이렇게 하듯이 성주 참외가 생각이 예, 납니다. 맞습니다. 참외하면 성주인데 저희들이 목표를 하는 것은 앞으로 유기참외 이쪽에 대해서는 충남 예산이 딱 머릿속에 떠올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기협회 우리 사무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하신 충남에서 유기참외 재배 매뉴얼을 한번 확립해달라 해가지고서 저희 센터와 유기협회 하고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외에 대한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병, 충, 그다음에 토양, 그다음에 이제 품종 선발 쪽에 대한 이런 실험을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배 매뉴얼을 갖다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네. 올해 추진하는 것은 농가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유기재배 매뉴얼, 특히 벼 쪽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올해 개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민들과 또 공동 연구 쪽에 대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협회 이제 하고서 저희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데 저희 기술원 포장에 농가들이 재배하는 방식과
저희 기술원이 재배하는 방식을 갖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서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갖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또 저희가 그 농민들이 가장 애를 갖고 있는 유기 재배 종자 쪽에 대한 것도 저희 전 단계 종자를 갖다가 생산하는 체계를 농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학교 급식에 15개 장목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데 15개 장목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재배 매뉴얼을 갖다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성주 참외가 아니라 이제 예산 유기농 참외가 떠오르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으로서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바라고 계실까요? 네, 우선 유기농업협회는 충청남도에서 42년 전에 발족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협회가 지켜야 할 이 유기협회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환경 보존, 또 하나가 식품 안전, 또 하나가 인간 존중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으로서가 아닌 일반 농업인으로서도 그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그 농민들의 그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를 한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로 농업이 살기 좋은 곳으로 또는 농촌의 발전이라는 가치 있는 또 값어치 있는 그런 곳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친환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참외가 지금 매뉴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경제작물로 충남에서 키워지지 않는 친환경 피망이 또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들에 대한 연구가 마지막 차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많은 협조나 또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어떤 말씀 좀 전하고 싶으신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연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자연의 소중함을 갖다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그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결국 그것은 건강과 직결이 되면서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연을 갖다가 보존해 줄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공익적 기능 쪽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좀 해서 우리 농업이 그 친환경 쪽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의식 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 그 발전 협의회는 농업 환경 변화 및 그 미래 농업 기술 수요를 반영해서 친환경 연구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현재 시행되고 있는 GAP 우수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을 결국 따로 분리할 수는 없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완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사무차장님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유기농업에서 굉장히 오래된 원로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처음으로 친환경 농업을 접하시는 분들께 그 농업인으로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 그만큼 어떤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나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충남 친환경 농업 발전 협의회가 앞으로 이분들의 고민과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이순계 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장님 그리고 이지원 충남유기농업협회 사무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